안녕하세요, 세바입니다. 저는 이탈리아에 정착한 지 10년이 되었고, 이탈리아 여성과 결혼을 했고, 이탈리아에서 조별한 딸을 낳아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업은 이탈리아 투어 가이드이고, 한국 사람이 이탈리아에 여행을 올 때 이탈리아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음식이 세계적으로 별미라고 하는 것에 대해 그렇게 동의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세상에 맛있는 음식이 얼마나 많은데 왜 이탈리아 음식만 굳이 맛있다고 할까? 사실 의구심이 들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을 다녀온 이후로 이탈리아 음식이 왜 대단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이 어쩌면 너무 이탈리아 음식을 찬양하거나 반미주의적으로 보일 것 같아 좀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란 나라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미국을 통해서 이탈리아를 좀 더 알고 싶을 뿐입니다. 음식의 맛은 너무 주관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음식의 맛에 대한 평가, 이게 맛있다, 저게 맛있다 라고 말하는 건 치킨은 맛없는 음식이라고 말하는 황기의 주장과 같은 어불성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음식의 전체적인 질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가 음식에 대한 질은 확실히 뛰어납니다. 왜냐하면 식재료에서 차이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패스트푸드의 나라라고 흔히 말합니다. 그 음식을 정크푸드, 즉 쓰레기 음식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패스트푸드의 정면으로 반기를 든 나라가 바로 이탈리아입니다. 1986년 슬로푸드 운동은 북부 이탈리아 피에몬테 주의 브라라는 도시 출신의 카를로 페트리니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슬로푸드 운동은 자연의 시간에 따라 성장한 제철 유기농 식품으로 화학적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정성스럽게 만들어 그 음식에 대해 생각하고 음미하고 건강하게 먹고 마시는 전반적인 식습관을 의미합니다. 미국의 음식들은 대체로 그 부분에 있어서 이탈리아보다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음식은 대체적으로 적당히 어설펐습니다. 음식이라는 것은 그 땅에서 나오는 농작물을 통해 오랜 시간 토착민들이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이민 역사를 가진 나라이고 처음은 영국인들, 네덜란드인들, 즉 유럽인들이 이민을 와서 완성된 나라입니다. 이민자들은 절대 토착민들의 최상의 음식을 그대로 먹지 않고 각자의 유럽에 있는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을 먹고 살았을 겁니다. 유럽의 음식을 아메리카 대륙에서 그대로 만들 수 없었기에 음식의 발전이 몇 박자 쉬어가며 이상하게 변형이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리스 음식을 먹으러 갔을 때 지중해 따사로운 햇살을 맞으며 먹었던 그 음식 맛이 아닌 뭔가 이상한 음식의 맛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음식이 맛없기로 소문난 영국에서 온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이니 그 음식 맛은 아쉬움을 느꼈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이탈리아에도 물론 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민자이고 아프리카 이민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는 그들과의 융합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별개의 사람들로 인식을 합니다. 그들이 이탈리아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탈리아의 모든 부분을 인정하고 무릎 꿇고 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들에게 침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탈리아 음식은 변화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답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무엇이 이탈리아의 맛인지 분명하기에 구별이 쉽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실제로 가보니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인종을 백인, 흑인, 황인종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누는 것이 심각한 오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처럼 미국은 너무 다양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제각기 다른 음식을 먹습니다. 정답도 기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맛이라는 개념은 잘 팔리면 맛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듯 했습니다. 미국에서 먹어봐야 하는 음식들을 먹어보았습니다. 하나씩 주관적인 소견을 이야기하자면 뉴욕 피자. 피자는 뭐니뭐니 해도 도우 위의 부드러운 감촉, 흥건한 토마토의 달콤함, 쫀득한 모짜렐라 치즈가 용어 쌍박 좌충우돌을 할 때 비로소 맘마미아가 외쳐지는데 크게 감흥을 못 느꼈습니다. 역시 피자는 이탈리아 남부다. 이탈리아 북부도 사실 그렇게 맛있진 않습니다. 뉴욕 스테이크는 어쩔 수 없이 피렌체의 원조 스테이크와 비교를 해야 하는데 호랑이와 고양이의 대결 같았습니다. 피렌체의 맛을 몰랐다면 뉴욕 스테이크는 충분히 맛있는 맛입니다. 이건 피렌체가 잘못한 겁니다. 이태리는 완전 고기 맛에 인위적이지 않은 맛은 그러니까 소금 간만 정말 하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후추 맛이 좀 들어가고요. 약간 인위적인 맛이 들어가요. 근데 결국 맛있어요. 이런 소스 같은 거 이태리는 주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크게 놀란 것이 있다면 첫째 와인값이 비싸다는 것.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와인이 싼 것이 큰 축복이라는 것. 제가 레모네이드를 시킨 이유가 여기 와인은 진짜 비싸요. 한 잔도 막 15달러 막 이럽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고급 식당을 가도 올리브유는 이탈리아 슈퍼에 파는 것보다 품질이 낮은 맛이었다는 겁니다. 버터 맛이 나네요.
그래서 이탈리아에서 좋은 올리브유를 맛보고 사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쉑쉑 버거는 충분히 괜찮았습니다. 이거 뭐 이렇게 작습니까? 버거가? 이탈리아에 이런 버거가 있다면 기꺼이 자주 사 먹고 싶은 맛이었습니다. 빵이 촉촉하고 소스도 과하지 않게 괜찮았습니다. 미칠 정도로 막 맛있진 않아요. 웬디스 버거는 이때까지 기대했던 미국의 맛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삼풍백화점 지하에 있었지만 붕괴 이후로 한국에는 자취를 감춘 웬디스. 텁텁한 고기 패트에 진한 소스로 혀를 마비시켜 고기 맛이 전혀 느껴지진 않았지만 맛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깨림직한 맛이었습니다. 미국의 조식을 먹고 나서 저는 비로소 왜 미국이 비만율 1위의 나라인지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조식은 카푸치노에 브리오시면 끝입니다. 굳이 아침에 뭔가를 굽고 튀기거나 삶지 않습니다. 이탈리아의 조식 식당을 찾기 위해 방방 곳곳을 헤매도 절대 조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조식 식당이 있고 조식 메뉴가 따로 있다는 것에 놀랐고 그 양은 한 번 먹고 점심을 바로 걸러도 될 만큼의 양이라서 더욱 놀랐습니다. 미국은 1800년대 서부 개척 시대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노동량은 상상 이상이었을 거고 그래서 조식 문화가 발전했을 거라 짐작됩니다. 이탈리아는 역사의 흐름대로 서서히 건물들이 만들어지고 1800년대에는 이미 만들어진 건물에 조각을 조금씩 바꿀 뿐 새로운 건물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거나 도시가 갑자기 만들어지는 일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굳이 든든하게 먹을 필요까지는 없었을 거라 사료됩니다. 우리나라는 많은 문화적인 것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구식 호텔인 데블 호텔은 미국의 것을 본따 만들었을 겁니다. 단연코 이탈리아 호텔을 모티브로 만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미국의 조식 스타일이 한국에 뿌리 깊게 잡혀있기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와서 이탈리아 호텔 조식에 대해 불만을 토로할 때의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연결을 시키니 그들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미국 계열사인 힐튼 호텔에 느닷없이 호텔 조식에 팬케이크가 있는 이유 또한 이해가 갑니다. 이탈리아의 호텔 조식은 양이 많고 팬케이크나 베이컨 같은 것들이 많다고 고급이라고 여겨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빵, 모짜렐라 치즈, 프로슈토, 살라미 햄, 커피 등이 어떤 질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맛이 확연하게 달라지고 고급이라고 감탄합니다. 미국 뉴욕의 첼시 마켓이 핫하다고 해서 가보았습니다. 거기에 랍스타를 먹어봐야 한다고 먹어보았습니다. 원래 제수들이 먹었을 정도로 흔해 빠졌던 음식인 랍스타. 그 음식을 테이크아웃처럼 도시락 같은 데서 먹으니 랍스타 자체는 맛이 있었으나 뭐 그냥 그랬습니다. 랍스타는 좀 다부지게 앉아서 사실 좀 서빙 받으면서 이렇게 천천히 까먹고 그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기가 많은 타코를 먹어보았는데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왠지 맥도날드와 된 것 같은 그런 인위적인 맛이었습니다. 과연 멕시코 사람들도 그렇게 먹을까라는 의구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마치 백화점 지하에서 먹는 수제비 맛이었습니다. 맛있는 것 같은데 왠지 가공된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침 조식은 백종원 씨가 스트리트 푸드 파이터에서 소개한 식당에서 먹은 음식이 가장 괜찮았습니다. 맛있었다기보다 미국 로컬의 맛과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팬케이크를 적어도 50판 정도는 먹어보고 맛을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맛을 논하는 건 좀 그렇고 가장 프랜차이즈 느낌이 없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정말 뉴요커가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좋은 식당이었습니다. 뉴욕에서 가장 맛있었던 음식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단연코 뉴욕 베이글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어나서 그런 빵은 처음 먹어보았습니다. 세상 느끼하지 않고 촉촉하고 쫀득거리며 침샘을 자극하는 그런 빵은 인생빵이었습니다. 그 빵이 들어가는 순간 나의 아가미 뒤쪽에 신경계 무리를 기지개 펴게 하는 그런 맛이었습니다. 이 빵들은 이태리에 온 이후로도 생각이 납니다. 미국의 음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은 다른 나라 음식들을 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들을 어줍지 않게 흉내내기 위해서 미국의 음식을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이탈리아 음식의 철학과 맛을 아는 사람이라면 저절로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진심을 이야기했지만 불편하게 했다면 죄송합니다. 우리나라를 못 가본 지 벌써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맛이 그립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서 한국에서 잘 나가는 음식들을 보니 프랜차이즈도 많이 생겨난 것 같고 규격화된 음식들이 많이 생겨난 것을 영상을 통해 어줍지 않게 보았습니다. 슬로우푸드의 발생지에서 익숙한 제가 한국에 가서 만약 미국 맛을 느낀다면 그것만큼 아쉬운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종종 슬로우푸드 운동을 하고 친환경적인 식재료들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디 한국의 밥상이 미국식으로 바뀌지 않길 바라면서 저는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어나세바.